옵티머스의 움직임에서 공을 던지면 공을 잡는 부분도 보셨고 말씀드렸던 걸어가는 모습들도 보셨을 텐데 실제 옵티머스가 다음 버전에서 나올 때는 그 부분으로 액추에이터의 주요 움직임 부위가 옮겨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단계를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머스크가 직접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이 주식 투자하는 데는 다가 아니고 이 부분이 실제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고 매출을 낳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그 부분들에 대한 힌트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오정태의 투자병법 오정태입니다. 요즘 테슬라의 질주가 속도가 점점 가속이 되고 있어서 한 100km대로 달리다가 요즘은 한 200에서 한 240km 정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면에서 다루기는 했는데 주로 이제 FSD라는 그 AI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로봇이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최근에 발표된 내용에서 로봇의 성능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개선되는 부분 여러분들 그 보셨죠? 비주얼이 없는 상태에서 걸어가는 것을 중심을 매우 잘 잡으면서 걸어가는 영상을 가장 최근에 올렸었는데 그러한 로봇 관련된 부분을 좀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테슬라가 네.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네. 463.02달러로 마감을 해서 끝자리 수까지 정확하게 아시는군요. 네, 전 그런 거 0달러로 몰라요.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달 이제 5일 대선 이후에 네. 주가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테슬라의 상승이 네. 좀 무섭기도 하고 앞으로 음. 더 가속도가 높아지는 걸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없는 분들이 무섭겠죠. 있는 분들은 행복하실 거고. 그래서 다 입장마다 다르실 텐데, 저도 지금 우리 같이 운영하고 있는 포트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게 테슬라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뉴스가 없는데 이런 강도야? 이것은 조금 속도가 말씀하신 대로 너무 빠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는 해요. 근데, 그렇기는 하지만, 이 새로운 그러한 논리, 제가 지금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휴머노이드 관련된 로봇 쪽에서의 그러한 움직임들이 아직은 충분히 반영돼 있다라는 그러한 상황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강하게 오르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아직은 좀 비중 조절을 할 시점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오늘 아무래도 우리가 로봇 쪽을 얘기할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공학자나 이런 요즘은 뭐 박사학위 가신 분들도 그 유튜브에서 많이들 얘기하시니까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그런 분들 많이 참고하시고 저도 그런 분들 참고하고요. 그래서 저는 왜 어떠한 관점, 그 다음에 뭐 역사나 철학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 포지션에 대한 신뢰도와 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마음의 힘 등등 여러 가지들이 투자에는 같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었던 것을 같이 알고 있으면 그러면은 그 포지션을 잘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좀 한번 오늘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로봇이라는 단어는 언제 처음으로 나왔냐면 1920년대에 체코슬로바키아의 극작가분께서 희곡을 쓰시면서 그 로봇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셨습니다. 약어로 돼 있는데 RUR이라고 돼 있는데 그 마지막 R자가 로봇이에요. 그래서 이 로봇이라는 그 개념이 1920년대에 그렇게 용어화됐고 기능적으로 많이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는 데는 로봇이라는 단어보다는 로보틱스라는 개념이 굉장히 그 천재 작가며 공학자로 알려져 계시는 아이작 아시모프 님께서 1942년에 이 용어를 로보틱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발간한 그러한 내용에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일반화된 그러한 부분. 그래서 로봇이란 단어와 로봇이 무엇을 할 수 있어? 라는 게 1920년대에서 40년대 사이에 이 개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개념들이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 많이 활용은 안 되고 있었던 것이란 말이죠. 그 부분이 하나하나 발전하면서 지금 우리의 현재까지 왔는데 사실 로봇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드렸던 1920년대보다는 가장 개념적으로는 먼저 우리에게 알려지거나 인지된 부분은 그리스 신화에 먼저 나와요. 그리스 신화에서 크레타 섬을 방어하는 청동 로봇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탈레스라는 로봇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섬을 돌아다니면서 방어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테슬라가 한
100km에서 240km 정도까지 이 속도가 주가가 올라온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친구는 240km 정도의 속도로 그 탈레스 섬을 하루에 3바퀴 돌면서 그 방어를 하는, 그러면서 뭐 배들이 침입해 오면 바위를 던지기도 하고 몸의 온도가 되게 높아져서 잡으면은 그 녹아버리기도 하고, 이런 그 무시무시한 그러한 상상을 그리스 신화에서 했었는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로봇이 너무나 그 무섭고 강한 그러한 이미지잖아요. 근데 그걸 어떤 마법사가 이 로봇을 해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치냐면 이 친구한테 약물을 줘가지고 마음이라는 걸 만들게 해요. 그래서 자신이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고통을 느끼게 하는 부분에 행동을 꼬이게 만들어서 이 로봇이 무너지게 만드는 그러한 개념이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AI와 로봇이 결합돼서 우리 인간을 다 넘어서면 어떡하지? AI가 지금은 이제 지능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마음까지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부분이, 제가 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매우 새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3000년 전에도 하던 얘기고 1920년대, 40년대도 하던 얘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을 그냥 그것은 개념이야 라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지 않던 시대를 몇천 년, 몇백 년을 살다가 지금 현재는 우리가 당황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생각이 처음이라서가 아니라 그 생각을 실제로 될 것 같네, 실제로 되네 라는 부분에 지금 놀라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는 그 제품들이 최근에 영상을 통해서 테슬라에서 직접 올려주는, 머스크가 직접 올려주는 모습들이, 그 부분이 굉장히 커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최근에 이제 뭐 과학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디테일도 많이 아시다 보니까 옵티머스의 움직임에서 공을 던지면 공을 잡는 부분도 보셨고, 말씀드렸던 걸어가는 모습들도 보셨을 텐데, 이 공을 잡는 모습을 보시면은 이 부분에 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는 이 조작하는 이 손 동작이나 이런 것들, 우리도 여러 가지 동작들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정교하냐라는 부분에서 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는 것이 숫자가 올라갈수록, 그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수들이 올라갈수록 많이 자연스러운 동작이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옵티머스에서 11도까지 되는데, 인간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동작들이 여러 군데의 그 움직임을 통해서 25까지 우리 인간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아직은 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머스크가 직접 얘기하는 영상을 확인하시면 머스크는 지금 로봇을 자기가 개발을 하면서, 자기 팀이 개발하면서, 머스크도 그 표현 많이 쓰더라고요. 자기가 아니라 자기 팀이라는, 늘 강조 드리는 거 알죠?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팀을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 전후에도 그런 좋은 팀이 계속 돼가고 있는 중이죠. 자, 그 얘기를 무엇을 하냐면 로봇을 개발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놀라운 공을 잡는 영상을 보여준 옵티머스도 실제 움직임에 대한 그 액추에이터가 손에 들어가 있어요. 이 손에. 그래서 이 손에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의 움직임이 인간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실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이 동작들은 대부분의 그 팔뚝에서 만들어지는 근육과 여러 가지 움직임을 통해서 손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실제 그 액추에이터의 움직임도 손 안쪽에 이 부분에 있는 것보다는 액추에이터가 이쪽에 올라가는 게 인간의 더 동작과 유사한 동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 옵티머스가 다음 버전에서 나올 때는 그 부분으로 액추에이터의 주요 움직임 부위가 옮겨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새로운 개발 단계에는 한 3번 정도의 큰 변화가 만들어지는데 그 단계를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머스크가 직접 하더라고요. 오투가 늘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3이라는 숫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이 3이라는 것이 가장 큰 변화들에 대한 부분을 개발할 때는 3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 부분들은 미세한 부분을 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많은 부분이 3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매우 오묘한 부분인데, 머스크도 그런 3단계를 얘기를 하는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머스크는 지금 현재 너무 잘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지금 화면을 통해서 인지했잖아요. 영상을 통해서.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이 주식 투자하는 데는 다가 아니고, 이 부분이 실제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고 매출을 낳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그 부분들에 대한 힌트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로봇 친구 안 가지고 싶은 사람이 어딨냐? 모두가 다 갖고 싶어 한다. 뭐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 정도 가지고 싶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면 될 것 같냐라고 얘기했더니 처음에 지금 2만 달러 정도의 그 가격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점점 대량 생산되면 뭐 그 부분을 맞춰지거나 혹은 더 떨어지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 시점을 5에서 6년 이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먼 미래가 아니라 이제는 다가온 미래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앞에서 지금 내 계좌에서 2만 달러를 내보내야 되는 정도의 느낌을 주는 그런 정도의 미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의 그 상황에서 내 옆에 이제는 로봇들이 사람들보다 로봇이 더 많이 보이는 그 영화에서나 만화에서 보던 게 지금 이제 5년, 6년 안에 된다는 얘기야? 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사람들은 점점 더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전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 로봇이 이렇게 많이 보이기 전에 생산하고 있는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실제 우리의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가정 안에 들어오기보다 먼저 로봇들이 많이 깔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현재 많은 노동들이나 여러 가지들이 많이 떨어지고 오토가 설명드릴 때 생산이라는 것과 소비라는 것이 경제는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 생산 부분을 대부분의 로봇이 되면 많은 부분을 인류가 필요한 부분보다 더 많이 생산을 할 것이고 그 부분을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 소비를 해줄 사람들은 지금 늘어나고 있지는 않잖아요. 뭐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우리 사회가 가장 대표적으로 등등 하기 때문에 인간의 역할은 소비 쪽이 더 강화되는 그래야 두 바퀴의 균형이 맞게 되는 이 부분이 될 거라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 얘기를 뭐 몇 년 동안 지금 드리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이 생각보다 더 빨리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머스크도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사람이잖아요. 로봇세라는 것들도 찬성하고 그 로봇에서 생산하는 부분에 만들어진 부분의 경쟁력이나 이익을 받아서 줘야 사람들이 소비를 할 거잖아요. 그래야 두 양쪽의 균형이 맞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포드가 자동차를 생산할 때 자기 직원들한테 임금을 많이 줘서 그 차를 살 수 있게 그래야 양쪽이 돌아가니까 이 모든 단계에서 해왔던 일들입니다. 새로운 거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 부분의 시점을 굉장히 빠른 시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후회에서도 지금 O2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 로봇에 대한 부분을 우리 전우님 한 분께서 챗 GTP를 활용하셔가지고는 가정을 놓고 그 모델링을 해가지고는 AI를 통해서 둘러본 부분을 참고 자료로 지금 여기 띄어 있는 거 보시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속도가 붙게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숫자에 올라가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올라가는 주가가 지금은 우리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같아서 매우 빨라 보이지만 지나고 나서 그 현상이 발생하면 그때 그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부분을 사후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들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는 확률이 높아 보이는 것이 현재의 상황으로 보입니다. 증권사에서는 아무래도 좀 내부적으로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런 잠재력들을 더 높이 평가해서 네. 이제 목표 주가도 한 65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얘기로는 향후 테슬라가 뭐 1년에서 1년 반 뒤에는 기업 가치가 2조 달러까지 갈 것이다. 네. 그리고 인공지능의 이야기를 말씀 주셨던 것처럼 로봇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바꿔놓을 것이다. 네.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목표 주가만 놓고 봤을 때 네. 650달러라는 게 사실 지금 400달러에서 보면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우리 민혁 PD님 로봇이라고 발음하시네요. 네, 되게 그 추억이 돋는 그러한 발음 감사드리고 감독님 이거 꼭 넣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추정치에 있어서 사실 저는 그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매우 여러 가지가 사실 복합적으로 작용해요.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로봇이라는 것이 발전되고 있는 부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라는 부분들도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새로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금 선거를 통해서 머스크가 정부에 관련된 부분과 트럼프와 짝짝꿍이 맞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부분의 가능성을 더 빨리 보는 것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주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다시피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건 그렇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뭐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면
우리 인간은 인간의 몸에 붙거나 몸에 너무 가까이 와서 내 신체에 영향을 줄 것 같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경계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팔 정도의 그 거리 정도의 범위, 이 부분을 퍼스널 디스턴스 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이유도 없이 우리가 지하철이나 이런 공간이 아닌데, 근데 지하철 안에도 서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아서 꼭 같이 있어야 되지 않은데 갑자기 이렇게 가까이 들어오면 불편해서 멀어지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언가 새로운 물건이나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대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가장 먼저 우리가 착용하기 시작한 것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것이 안경이에요. 안경은 우리나라에서도 구한말 때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서양에서는 그거보다 더 먼저 쓰였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옛날에 시계들도 이렇게 줄에 매달려서 이렇게 들고 다녔던 것처럼 안경도 그런 식으로 줄에 매달아서 들고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썼어요. 이것을 계속 내 안에 붙여놓는 것에 대한 인간은 뭔가 이물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시계도 마찬가지 형태의 모양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많은 분들이, 저는 차지 않지만 시계를 차고 계시는데 이 시계가 몸에 접촉하는 거잖아요. 그 접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 부분처럼 사람들은 우리한테 뭔가에 영향을 크게 주고 너무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화가 로봇에 대해서도 얼만큼 시간이 걸리는지 라는 부분에 따라서 말씀하셨던 애널리스트의 그런 추정치들은 매우 달라질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저는 그 속도가 과거보다는 빠를 거라고 생각하는 게 로봇 청소기에 한번 맞들인 분들이 그게 없는 생활을 상상하지를 못하세요. 그만큼 근데 물론 로봇 청소기는 나한테 얘가 큰 공격적이거나 문제를 일으켜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그러한 제품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로봇이라는 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건 좋기도 하지만 뭔가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 불편함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소하느냐라는 부분들에 따라서 지금 현재 증권사들에서 말하는 그러한 목표치들은 많이 바뀔 수가 있어서 방향이 좋은 거랑 그 방향에 대한 폭이 얼마냐, 둘 다가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는 저는 폭에 대해서 맞출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은 단계라고 생각하고, 이 방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참할 사람들이 더 있느냐, 지금 현재는 있으니까 이 속도가 이만큼 빠르겠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기술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걸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미국 사람들한테 가장 여러분들 친숙한 로봇은 뭡니까? 스타워즈에 나온 친구들이죠. 이 스타워즈에 나온 친구들이 말을 직직하면서 못하는 친구도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 친구는 말 되게 잘하는 친구도 있고, 뭐 동글동글해서 막 되게 빨리 움직이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친구들을 통해서 미국 사회는 다른 사회보다 많이 로봇에 친숙한 문화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나 동양 사람들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적은 사회입니다. 제가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미국은 남자 어린이, 소년 같은 문화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소년 같은 문화에 로봇은 가장 피딩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에 더 빠른 부분도 지금 저는 산업적인 측면과 더해서 문화적으로 미국이 로봇을 굉장히 앞서가는 그러한 부분에 한몫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테슬라에 대한 어떤 기대감, 투자 심리가 또 오늘 있을 저희 FOMC 금리 발표와 같이 더불어서 내일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또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금리 인하가 앞으로 있을 때마다 테슬라에는 좀 어떤 영향들이 계속 있게 될까요? 금리가 사실 지금 금리를 얘기할 때는 두 가지가 굉장히 달라요. 지금 정책 금리는 낮추는 트렌드고 20년물과 30년물 장기 트렌드는 지금 최근에 한 달 동안 매우 많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낮추는 것과 올라가는 것이 공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금리에 대한 상황은 되게 다른데, 저는 지금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새로운 로직이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되는 시점이 가까워지면 관세와 여러 가지 정책이 인플레이션의 부담스러운 부분, 그리고 장기적으로 계속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그 근원적인 부담감,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그 논리를 제외하고
금리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 급등해야 될 만한 그러한 경제 데이터는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올라갈 만한 데이터들은 여러 가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금리의 움직임과 단기금리의 움직임이 그 다른 부분들이라서 지금 현재는 저는 주식시장의 금리에 대한 뷰를 많이 넣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를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지 마시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특히 여러분들 그 기억하시죠? 한 1년에서 2년 정도 전에 빅테크를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다가 나중에는 완전자산이라고 불렀다라는, 뭐 제가 만든 용어긴 하지만 그 용어가 많이 퍼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때도 강하고 금리가 내려갈 때도 강하고, 그게 완전자산의 성격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종목들이 테슬라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팔런티어와 이런 종목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에 대한 부분은 금리 영향을 무관하게 가고 있다라는 정도의 관련성이 매우 떨어졌다, 이렇게 현상을 파악하고 있는 게 금리 관련해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있는 호재에 있어서 네. 그 트럼프의 인수위가 전기차 보조금 철폐를 건의했다라는 소식이 또 이 주가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이 전기차 보조금 철폐가 네. 테슬라의 호재로 작용하는 건지 좀 풀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테슬라의 호재로 작용한다는 말은 너무 좀 많이 쓰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의 악재로 작용해야 되는데 악재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최근에 테슬라가 미국 내 가격을 $5,000 인상했어요. 저는 그 부분이 그러한 정책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는 Q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P를 올림으로써 Q에 대한 약점을 상쇄하려는 정책을 피해서 쓰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 부분을 가격을 더 올려놓고 FSD에 대한 부분의 메리트를 더 많이 제공을 해서 지금 그 두 개를 더하면 이거는 우리 제품을 쓸 수 있는 너무 좋은 정도가 아니라 안 쓰면 네가 손해야 라는 부분을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가격 정책을 바꿔가는 모습이 이번 미국 가격 인상에서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이 참 많이 바뀌는데 이제 로봇이라는 현상이 우리에게 줄 삶의 생활의 방식의 변화는 매우 클 것이고, 제 생각에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머스크가 얘기하는 5, 6년 정도 아니라는 것이 미국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느끼실 것 같고, 우리 한국에 사는 우리 나머지 전우님들은 제 생각에는 한 10년 안에는 느낄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그 변화들에 대해서 지금은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느냐 적게 받느냐에 대해서 저는 지금 현재의 변화의 속도가 우리가 상상하는 속도보다 매우 빠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마음의 자세를 열어놓고 새로운 부분들에 대해서 억셉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기존의 무언가의 방식을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드리는, 저도 기존의 투자를 바라보던 방식보다는 매우 다른 복잡계라는 관점으로 이 부분을 만들어서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이렇게 사람이 생각의 구조, 뇌 구조를 바꾸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한 15년 정도 이 생각을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 전달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러한 그 부분의 변화들을 그냥이 아니라 마음을 연 상태냐 아니냐가 그 현상을 같이 할 수 있느냐 아니냐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리스 신화에서도 그 로봇을 없애는 방법이 감정을 넣어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의 힘과 이성의 힘과 이 두 부분을 잘 활용하면서 새로운 현상을 즐거운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